예전에 뮤직비디오만 24시간 틀어주는 TV 채널이 있었습니다. MTV라고 4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한 그 채널인데 그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 채널이 이제 종료한다고 하네요. 마이클 잭슨, 마돈나 이런 사람들이 막 뮤직비디오를 봤었던 또 그 공연 이른바 실황까지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낭만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 MTV 채널의 역사를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TV 채널 좀 보셨습니까? 저는 MTV는 말고 예. 엠넷을 봤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엠넷이 더 익숙하실 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MTV라는 음악방송 채널 처음 생겼을 때 거의 뭐 문화혁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사실 뭐 문화혁명이죠. 뭐 같다, 뭐 문화혁명일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44년 만에 이제 폐쇄를 되고요. 이게 세계 최초의 24시간 비디오 음악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즐기고 소비하는 형태를 청각에서 이제 시각으로 좀 전환시킨 그런 좀 혁신이 있었죠.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1981년 8월 1일 자정 이제 미국 동부 표준시로 이제 자정 1분에 그 Ladies and Gentlemen 락앤롤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딱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첫 번째로 방송된 뮤직비디오가 The Buggles' Video Kill the Radio Star였는데 그 라디오 시대와 종말하고 비디오의 시작을 상징하는 굉장히 좀 메시지를 진짜 상징적인 꽉꽉 음악. 담았죠. 1980년대 청소년 문화를 완전히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MTV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도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청각에서 시각으로 듣는 음악에서 이제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연 건데 그때 MTV를 통해서 특히 스타가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그 뉴웨이브나 헤비메탈 또 힙합 뭐 그런지 같은 장르들을 이제 주류로 끌어올려준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바나나 이제 건센 로지스, 메탈리카 같은 밴드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MTV를 통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스타들도 지금은 어르신이죠, 어르신. 어르신.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최고 명곡으로 꼽히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도 이제 MTV에서 1983년에 최초 공개가 됐고요. 뭐 바돈나, 프린스 듀란 같은 스타들도 좀 등장을 했고 이제 뭐 퀸 같은 전설적 가수들이 좀 총출동했던 초대형 자선공 라이브 에이드라고 있죠. 그래서 16시간 생중계를 한 것이 1985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중문화의 어떤 글로벌 확산을 또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추억의 스타들이 이때 말 그대로 비주얼적으로 이제 같이 떴던 거고요. 네. 또 MTV를 키운 건 역시 뮤직비디오였어요. 당시 그 음악 영상을 네. 또 이제 중시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네, 맞아요. 그래서 MTV가 이제 뭐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좀 음악 산업, 통신 산업 자체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는 이제는 이제 이것조차도 조금 이제 어르신인데 케이블 TV가 네. 이제 보급이 거의 안 돼 있었는데 케이블 TV를 봐야 MTV를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뮤직비디오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가 됐었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회였는데요. 이제 하루 24시간 뮤직비디오만 방송을 하는 채널이니까 이 초기에는 이 채울 콘텐츠가 되게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아티스트는 MTV에서 데뷔하거나 방송되기가 굉장히 좀 높았고요. 이 레코드사들이 비디오 제작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TV가 레코드 레이블한테는 무료 광고 플랫폼이고 레이블은 비디오를 무료로 제공했고 MTV는 또 방송비를 지불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됐죠. 비용을 서로 줄일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화산업도 돈을 들이면 들인 만큼 좋은 게 나옵니다. 네. 또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면 시장의 정의 자체를 좀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1983년에 나왔던 게 뮤직비디오 산업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장편 영화 수준의 평균 이제 원래 뮤직비디오 이제 제작비의 10배 이상 들여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방송 이후 판매량이 2배 증가됐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됐습니다. 스릴러 뮤직비디오는 지금 봐도 대단하죠. 막 드라큘라, 뭐 좀비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영화 산업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영상 자체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유튜브 하는 것처럼 80년대 초반에는 너도 나도 뮤직비디오 찍자.
맞아요.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음반이 대박 난다 이렇게 됐던 거네요. 네. 또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 보여주는 채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파장력도 되게 컸다면서요. 그렇죠.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MTV나 뮤직비디오 자체가 팝 문화 자체였던 미디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음악뿐 아니라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또 대중미학 전반에 MTV 어센틱이라고 불리는 이제 독특한 시각 언어를 좀 확립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시각 언어 특징이 있었냐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생동감 넘치고요. 편집이 빨라요. 그래서 이 현대 되게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영상 문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엔터테인먼트에 좀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요. 냉전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빠른 어떤 이제 전환들이 그 공산권 청년들한테 서방 세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를 좀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발랄하구나, 저렇게 좀 볼드하구나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이제 21세기를 여는 포성이 좀 됐고요. 음악계의 혁명으로 좀 비유가 됐고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환을 성공을 했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MTV도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고 아까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 음악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정혜린 님이 이제는 유튜브 킬더 MTV 스타네요. 시대가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요게 한 40여 년 흘렀다라는 거고요. 다시 또 MTV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 가요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MTV가.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문화 콘텐츠에서 혁신이 나오면. 그래서 X세대의 분위기를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미쳤죠. 네. 그래서 1994년 5월 동아일보를 보면은 동아일보에서 이제 얘기한 거를 보면은 되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생생하게 보이는데요. 홍콩 위성 방송인 스타TV의 한 채널로 들어와서 젊은 층의 인기를 끄는 이 MTV가 음악계의 혁명으로까지 비유가 되는 이제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의 전환을 주도했다. 그래서 마약 같은 위력이 있어가지고 유명 가수를 앞세워서 팝과 댄스를 전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따라하고 있고 청년들 X세대를 굉장히 좀 이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했죠. 김정인 이사님은 홍콩 스타TV 본 기억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 스타TV가 최고였는데 그 안에 뭐 스포츠도 있고 뭐 뮤직비디오 있고 네. 대단했는데 최대근님이 예전에 대학로 메탈 카페라고 큰 스크린에 MTV 뮤직비디오만 계속 틀었던 그런 카페들도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MTV보다는 엠넷이 더 친숙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1993년 진짜 거의 한 10년 지차 두고 따라가고 있는데 뮤직 네트워크가 설립됐는데 이 뮤직 네트워크가 엠넷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1995년 말에는 엠넷하고 KMTV가 한국의 MTV를 표방하면서 본격 출범을 했고요. 네. 사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뮤직비디오 문화가 좀 많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죠. 사실 최초의 뮤직비디오는 1985년에 조용필 허공장인데 뭐 중학생 김혜수 출연하고 했지만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뭐 비디오 자키가 도입된 것도 이제 MTV가 원조였고요. 비디오 자키. 예. 그때 뭐 최알리 씨, 네네. 이기상 씨. 맞습니다. 비디오 자키 이분들이 1세대였나 2세대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되게 선망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호프집에서도 이 네. 엠넷 그다음에 MTV 틀어놓기도 참 좋았고 뮤직비디오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때부터 아마 많이 커졌을걸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또 음악 산업이 트렌드하고 물리냐면은 네. 그 댄스 그룹하고 맞물립니다. 뮤직비디오가 화려하게. 예, 화려하게 이 댄스하는 거를 이제 카메라 워킹이 이제 잡아내는 게 좀 이제 그 강점을 굉장히 좀 드러내는 형태였죠. 그래서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뭐 이런 것도 뮤직비디오 좀 나오고 그랬는데 네. 1990년대 초중반부터 가수를 배출한 기획사가 원래는 이제 방송사에서 좀 음악 영상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주던 건데 네. 이 서태지와 아이들 나오고부터는 가수를 배출한 기획사가 직접 홍보용 음악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인기 드라마 뒤에 무조건 뮤직비디오 붙여가지고 틀어주고 막 그랬었죠. 드라마 끝나고 나면 뒤에 뮤직비디오 나오고. 네, 그래서 1990년대에는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이제 1998년쯤 되면 이제 조성모의 To Heaven
1억 원 넘는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얼굴 없는 가수. 예, 이병헌, 김하늘, 허준호 주연해가지고 그때 웬만한 거의 영화처럼 찍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네, 이제 드라마타이즈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저는 세기말 감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당시 블록버스터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 보면 누가 이렇게 맨날 죽어요. 이제 시한부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네. 진짜 네.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러게요. 거의 뭐 전쟁 영화처럼 그 뮤직비디오를 찍기도 했었어요. 네.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뮤직비디오 시장이 조금씩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반 시장이 좀 붕괴하면서 뮤직비디오 시장이 좀 같이 붕괴했어요. 2000년만 해도 50만 장 이상 판매된 앨범이 한 13종류 있었는데 그 4년 만인 2004년에는 없어집니다. 50만 장 이상 판매된 게 없어지고 이때 그렇게 급속도로 무너진 이유가 디지털 불법 다운로드가 좀 성행하던 시절에 MP3가 등장을 하고 나니까 사실 이제 2000년대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 찍느라고 제작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이는데 네. 당장 이제 앨범은 안 팔리고 디지털로 스트리밍으로 옮겨간 수익 구조는 아니니까 좀 많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10년 정도 이 뮤직비디오 형식이 주춤했다가 요새 다시 제작비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세련된 스튜디오에서 칼군무를 하는 퍼포먼스와 영상미를 강조하는 뮤직비디오가 또 트렌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 영화처럼 찍는다라기보다는 네. 거의 칼군무, 네. 춤을 보여주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또 대세죠. 스타일리시하죠. 네. 참 이제는 MTV가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채널 문을 이제 닫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네. 역시나 그 배경은 유튜브를 안 띄워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유튜브 2005년에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킬다 비디오 스타가 됐죠. 그러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원하는 뮤직비디오를 즉시 볼 수 있는 온디맨드 접근이 유튜브에서는 또 가능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네, 그래서 2006년까지 거의 모든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MTV도요 음악 채널 정체성을 포기를 하고 리얼리티 쇼에 더 힘을 쏟기 시작하는 그런 제작 행태가 돼요. 광고 수익이 그쪽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엠넷도 MTV처럼 이제 예능하고 오디션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쯤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음악계 자체도 좀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재편이 됐었죠.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잘 나가긴 합니다만 10년 정도 지나면 또 유튜브도 잘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롱폼이 진짜 잘 안 되거든요. 릴스, 쇼츠, 뭐 틱톡의 그쵸. 시대가 맞죠. 요즘에 사람들이 또 긴 걸 못 봐요. 네. 그리고 또 음악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뭐 한 4분, 5분이 기본으로 알았는데 네. 요즘에 젊은 세대는요 3분만 넘어가도 음악이 왜 이렇게 기냐고. 앞에 있는 7초, 8초 안에 사로잡지 못하면 그렇죠. 떨어져요. 전주, 간주가 없어지고. 네. 그래서 요즘 음악 2분 30초짜리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좀 쉽게들 노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 입장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 뮤직비디오 뭐 이런 음악을 또 소비하는 방식이요. 이쪽 트렌드는 사실 좀 확실한 편입니다. 스트리밍이 좀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스트리밍 수익이 전체 음악 산업 수익의 한 69%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세도 매년 10%대로 가파릅니다. 우리 K-팝 글로벌 성장한 것도 좀 스트리밍 힘을 많이 입었고요. 그렇죠. 쇼폼 비디오가 함께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속도하고 음정을 변경해가지고 틱톡 같은 데서는 짧고 반복적인 15초에서 30초짜리 영상을 이렇게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찾는 게 이제 뭐 젠지 세대부터는 틱톡에서 변형된 그 15초짜리 영상을 보고 이거 원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하면서 발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짧은 거 그러니까 왜 그 숏폼 챌린지 배경에 깔렸던 음악 이거 네. 뭐야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뭐 BTS 이제 K-팝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졌던 거고요. 안직화님이 저도 X세대입니다라고 뮤비를 MTV를 통해서 많이 봤었죠. 비디오 자키라는 직업군도 있었죠. 최할리 씨라고. 아까 8910님은 비디오 자키는 김예분님이 유명하지 않았나요? 그분들 아주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BT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 또 추억 속으로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